민준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에 가까웠다.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그의 사회적 성공을 증명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그의 경제적 안정을 대변했다.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돈된 그의 서재처럼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견고한 질서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견고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존재했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선 넓은 거실은 언제나 그를 맞이하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밤, 민주는 가끔씩 자신이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아내 지혜는 늘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인 안부나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국한되었고, 감정의 깊이는 갈수록 얕아졌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올려다봤다. 사진 속 지혜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생기 넘치고 활기찬 그녀의 모습은 지금의 지혜와는 너무나 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활짝 피었던 꽃잎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녀의 웃음은 희미해졌고 눈빛은 깊은 침묵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는 회의, 피로에 지친 몸은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했다. 그는 지혜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듯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숟가락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식탁을 채웠다. 지혜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고 민주는 억지로 밥을 삼켰다. 문득 민주는 젓가락을 든 지혜의 손목에서 희미한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오래된 것인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작은 흔적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빤히 쳐다봤지만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계속했다. 그 상처는 민준의 뇌리에 작은 의문부호처럼 박혔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사 업무로 민주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소파에 기대어 잠든 지혜가 보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곁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널려 있었다. 서류들 위에는 지역 아동 돕기 캠페인 기금 마련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주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혜의 어깨에 덮인 담요를 끌어올려 단단히 여며주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민주는 잠시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파 옆 탁자에 놓인 찻잔을 발견했다. 차가 다 식은 것을 본 그는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지혜에게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새벽녘, 잠에서 깬 민주는 목이 말라 잠시 잠에서 깼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거실에는 여전히 지혜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돌아오려는데 침대 옆 서랍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지혜의 서랍장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민주는 단순히 서랍을 닫아주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상자에 닿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는 문득 아까 낮에 봤던 지혜의 손목에 난 작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 상처와 이 상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희끗희끗 앉아있는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지혜가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사진 속 지혜의 얼굴은 그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생기 있고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누구인가?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섞였다.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분명 낯설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너무나 다정하고 편안해 보여서 민준은 차마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내가 모르는 지혜의 과거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 관계인가?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의 사생활이 갑작스럽게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지혜의 환한 미소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눈앞을 맴돌았다. 그는 사진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혹시라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애썼다. 그러나 사진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는 지끈거렸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식탁에 앉아있는 지혜를 보자 민주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지혜가 물었지만 민주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혜의 얼굴을 맴돌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민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사진 속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무실에 출근한 민주는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였고 전화벨 소리는 날카롭게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자꾸만 주머니 속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 지혜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의 아내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주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지혜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캐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었다. 이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그는 지혜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차가운 분노로 시작할까? 아니면 차분하게 진실을 요구할까? 그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려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민주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런 것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결국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침실로 향했다. 어젯밤 서랍에서 꺼냈던 낡은 나무 상자가 침대 옆 협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사진을 다시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 지혜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젯밤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너무 작고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민주는 사진을 눈 가까이 대고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희미한 연필 글씨로 쓰인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내 삶에 가져다준 빛에 감사하며 아빠는 언제나 네 뒤에서 네가 빛나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란다. 다리 불편한 아빠로부터.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의 심장은 방금까지의 혼란과 불안을 잊고 쿵 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낯선 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혜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의심과 불신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눈앞에는 지혜가 보였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 늘 차분했던 태도, 그리고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손목의 희미한 상처.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을까?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혜는 그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관계에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감추고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해 왔던 것이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고통과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불신하며 상처를 주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는 지혜가 그저 평범하고 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했고 굳건하게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그녀를 판단하고 의심했다. 민주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지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 비친 지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을 가져다 준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지혜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혜는 갑작스러운 민준의 행동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그의 무릎 꿇은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옅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자 지혜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며 그가 왜 이토록 절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자신이 서랍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지혜의 시선이 사진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민준은 똑똑히 보았다. 지혜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고 이내 고통스러운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든 민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민준은 자신의 비겁하고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들을 절감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널 의심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메이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의심이요 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사진 뒷면에 쓰인 글씨를 가리켰다. 이걸 이제야 봤어.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지혜의 시선이 사진 뒷면의 글씨로 향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내 삶에 가져다준 빛에 감사하며 아빠는 언제나 네 뒤에서 네가 빛나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란다. 다리 불편한 아빠로부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글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일부였다. 이 사진과 함께 늘 소중히 간직해왔던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그것이 지금 민준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민준이 그것을 이제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흔적 대신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가 가득했다. 지혜는 천천히 사진을 민준의 손에서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저 남자가 다른 남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응, 그랬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단 한 번도 너를 믿지 못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민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불신의 눈으로 해석했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얼마나 깊이 핥히고 상처 주었는지 깨달았다.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당신이 내 과거를 알면 날 떠날까봐,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할까봐
그래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고작 사진 한 장으로 나를 그런 여자로 만들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녀가 감내했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지금 느끼는 처절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민준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민준은 지혜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니야, 지혜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고 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남편인데 너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됐어. 용서해줘. 제발. 그의 애원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었지만 이 사진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유대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혜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그동안 아버지 얘기를 안 했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난 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다리 병신 딸이라고.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그랬죠. 난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난 처음으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어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난 그게 좋았어요. 내가 굳이 힘든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그는 지혜가 겪었을 어린 시절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받기는커녕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민준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심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장본인이 된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전부였고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말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의심했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의 전부인가요? 지혜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지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의심은 그들의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지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꿇은 채 지혜의 발치에 엎드렸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혜야,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침실을 나섰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혜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에 종말을 구하는 듯 들렸다. 민준은 침실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눈앞에는 지혜가 들고 나간 사진 속 아버지가 다시 떠올랐다. 다리 불편한 아빠로부터 그 글귀가 맹렬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지혜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지혜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더 이상 민준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민준이 말을 걸어도 그녀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집 안은 전에 없던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에 민준은 깊은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회사에서도 민준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중요한 회의에서 멍하니 있다가 상사의 질책을 듣기도 했고 서류 작업에서도 실수를 연발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했지만 민준은 차마 지혜와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에 홀로 고통받았다. 그는 지혜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민준을 괴롭혔다. 민준은 어떻게든 지혜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그는 퇴근길에 지혜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그녀가 즐겨 먹던 음식을 포장해 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선물을 외면했다. 꽃은 화병에 꽂히지도 못한 채 시들었고 음식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무관심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 무관심은 민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민준은 결심했다. 그는 지혜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지혜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지혜의 사진 뒤에 쓰여 있던 글귀를 떠올렸다. 다리 불편한 아빠로부터 그는 막연히 지혜의 아버지가 시골에 살 것이라고 짐작했다. 지혜가 졸업한 대학교와 그녀의 고향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창에 지혜의 이름과 그녀의 고향을 입력했다. 낡은 졸업 앨범을 뒤적이며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노력 끝에 그는 지혜의 아버지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희망의 지피라는 이름의 작은 시설이었다. 민준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혜의 아버지는 단순히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추고 싶어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민준은 곧바로 희망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시설 관계자는 민준의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지혜의 아버지가 현재 시설에 계시며 방문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민준은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새벽같이 차를 몰아 지방 도시로 향했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혼자서 이 관계의 매듭을 풀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희망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아담한 건물에 놀랐다. 주변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아담한 마당에는 휠체어를 탄 몇몇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시설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다. 지혜 씨 남편분이시죠?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민준은 한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지혜의 아버지, 이찬호 씨였다. 민주는 이찬호 씨 앞에 섰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아버님, 민준입니다. 지혜 남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찬호 씨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오게 될 줄 알았네? 지혜가 자네를 많이 힘들게 했을 텐데. 이찬호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온화함과 연륜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아버님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지혜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그는 고통스러웠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지혜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혜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심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고백했다. 그는 차마 사진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다. 이찬호 씨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지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늘 자기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지.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랬을 거야. 자네에게도 숨기고 싶었을 걸세. 이찬호 씨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애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아버님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만큼이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더 깊게 만들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없이 후회했다. 그는 지혜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떠올렸다. 아마도 어릴 적 힘든 시간을 보내며 생긴 상처일 것이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지혜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그녀가 저에게 너무나 실망했을 겁니다. 민주는 이찬호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다. 지혜 없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 순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지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민주는 지혜의 아버지 이찬호 씨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지혜가 겪었을 어린 시절의 고통과 숨겨왔던 두려움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찬호 씨는 민준에게 지혜가 얼마나 강인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아픔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혜는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는 더 밝게 웃으려 했네. 그래야 아빠가 괜찮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밤에는 자주 울었어.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이찬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고독하게 싸워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민준은 그동안 지혜의 표정 없는 얼굴과 침묵을 단순한 무관심이나 권태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의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민주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찬호 씨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혜는 자네를 아주 많이 사랑하네.
그래서 더욱 두려웠을 거야. 자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을 테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게. 지혜는 자네의 진심을 알아줄 걸세. 그의 눈빛에는 민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지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민준은 이찬호 씨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지혜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의 지혜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뿐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고통과 깊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오해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전에 없던 쓸쓸함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지혜는 민준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했다. 그 침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혜야.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혜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님을 만나고 왔어. 그 말에 지혜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왜요? 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 내 과거를 캐내려고 한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혜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 네가 왜 나에게 그동안 그 비밀을 말하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그 아픔을 이해하고 싶어서 찾아뵌 거야.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뭘 아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함을 느꼈다. 응, 맞아.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어. 너의 힘든 어린 시절을, 너의 상처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네가 왜 그토록 자신을 감추려 했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오히려 나는 너를 의심하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분노의 빛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침묵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치여 지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혜야, 난 네가 그저 내 옆에 늘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네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너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고 살았어. 이 사진을 보고 네가 다른 남자와 있다고 오해했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약점과 후회, 그리고 지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혜는 민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고, 우리의 대화는 갈수록 짧아지고 나 혼자 동떨어진 섬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당신에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당신이 더 멀어질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비난 대신 솔직한 아픔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민주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할게. 네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도 내가 함께 안아줄게.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미소였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겼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민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을 받아주었다. 그들의 품속에는 이제 더 이상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깨지고 부서졌던 사랑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지혜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경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사연까지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강인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당신에게만큼은 완벽한 아내이고 싶었어요. 내가 가진 아픔이나 부족한 점들이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췄다. 지혜야, 너는 내게 완벽한 아내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너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민주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을 어루만졌다. 이 상처도 내가 몰랐던 너의 아픔의 흔적이구나.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보듬어 줄게. 지혜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밤을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를 다시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혜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지혜에게 아버님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지혜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준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앞으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지혜의 서랍 속 사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그 사진은 그들의 사랑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혜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다. 민주는 지혜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혜의 깊은 이해는 얼어붙었던 그들의 관계를 녹여내기 시작했다. 지혜는 더 이상 민준에게 차갑게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아픔과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지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에게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지혜의 과거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녀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지혜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혜야, 혹시 아버님을 다시 찾아뵐까? 지혜는 젓가락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냥 아버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희망의 집회,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혜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옅은 기대감이 비쳤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지혜야, 나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됐고,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의 가족이니까 너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 민주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이 지혜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지혜의 생각해 볼게요는 사실상 긍정의 의미였다. 며칠 뒤, 지혜는 민준에게 함께 희망의 집에 가자고 말했다. 민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주말, 민준과 지혜는 함께 희망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았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 시설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기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민주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라고 속삭였다. 지혜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오갔다. 희망의 집에 도착하자 이찬호 씨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함께 온 지혜의 모습에 이찬호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이찬호 씨에게 그동안 지혜에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아버님, 제가 지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찬호 씨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네. 자네도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된 것 아니겠나. 지혜는 참 강한 아이일세. 이찬호 씨는 민준에게 희망의 집 곳곳을 소개해 주었다. 민준은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놀랐다. 낡은 건물과 부족한 물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는 지혜가 어릴 적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녀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에 감탄했다. 특히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시설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상장들과 사진들이었다. 지혜의 사진도 몇 장 보였다. 한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지혜가 무대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작은 손가락은 바이올린 현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지혜야, 네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었어. 지혜는 민준의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어릴 때 잠깐 배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시설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추억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찬호 씨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다. 지혜가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네. 특히 바이올린 연주는 참 잘했지. 시골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배우게 해주지 못했지. 이찬호 씨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지혜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다. 그동안 그는 지혜를 그저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지혜의 모습은 그가 늘 보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빛나 보였다. 민주는 지혜의 재능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시설을 둘러본 후 민주는 이찬호 씨에게 진지하게 제안했다. 아버님, 제가 희망의 집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이찬호 씨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한 듯 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맙네. 정말 고맙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혜는 민준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자신에게 미안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준과 지혜는 희망의 집 숙소에 머물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다는 희미한 소망,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희망의 집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 민준은 그녀의 꿈을 듣고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기로 다짐했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희망의 집에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기업 후원을 유치하기도 하고
시설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기도 했다. 민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희망의 집은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갔다. 시설 사람들도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는 그곳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지혜는 민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함께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의 관계는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민준은 지혜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나 어두운 불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느 날 희망의 집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민준은 지혜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제안했다. 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오랫동안 연주를 하지 않아 실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격려했다. 괜찮아. 지혜야. 네가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기뻐할 거야. 이찬호 씨도 지혜에게 연주를 부탁했다. 결국 지혜는 용기를 내어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다. 민준은 지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지혜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응원했다. 지혜는 녹슨 실력을 다시 갈고 닦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점차 예전의 유연성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바이올린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다. 음악회 당일, 시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찬호 씨와 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연주를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다. 민준은 맨 앞줄에 앉아 지혜를 응원했다. 지혜는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공존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활을 들어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강당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혜의 바이올린 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아픔과 사랑,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현 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활은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연주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그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을 씻어내 주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지혜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아픔을 승화시킨 예술이었다. 지혜의 바이올린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우자 모든 이들의 시선은 무대 위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활이 현 위를 오르내릴 때마다 낡은 바이올린은 신비롭고 애절한 소리를 뿜어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한 기교를 뽐내기보다는 깊은 감성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긴 듯 애잔했고 때로는 희망을 노래하듯 밝고 힘찼다. 민준은 지혜의 연주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던 강인한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지혜는 연주 중간에 잠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진심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했다.
이제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행복과 자유로움이 깃들기 시작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지혜는 활을 더욱 힘차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는 강당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일부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들은 지혜의 바이올린 소리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 삶의 고난을 이겨낸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엿보고 있었다. 마지막 음표가 강당에 울려 퍼지고 지혜가 활을 내리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향해 환호했다. 이찬호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딸이 그토록 아꼈던 재능을 다시 펼치는 모습에 감격한 듯했다. 시설 직원들과 이곳에 머무는 이들도 모두 진심으로 지혜를 축하했다. 그들에게 지혜의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의 아내 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픔을 너무 늦게 알게 된 부족한 남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혜가 자신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저도 지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민준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인 뒤 지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상징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지혜의 연주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지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희망의 집과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민주는 지혜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혜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혜 그리고 이찬호 씨는 함께 식사를 했다. 이찬호 씨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보기 좋네. 자네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는 이제 여한이 없네. 이찬호 씨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이찬호 씨의 손을 잡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혜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이찬호 씨에게 시설 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는 희망의 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후원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찬호 씨는 민준의 열정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네.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혜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은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지혜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다. 민준의 집으로 들어서자 민준은 문득 그들의 침실 옆 서랍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지혜와 그녀의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은 그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진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 민준은 사진 뒷면의 글귀를 다시 읽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내 삶에 가져다준 빛에 감사하며 아빠는 언제나 네 뒤에서 네가 빛나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란다. 다리 불편한 아빠로부터. 이 글귀는 이제 그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지혜의 아버지가 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혜가 그 사랑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듯 자신 또한 지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사소한 일상부터 가장 깊은 고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민준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지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나섰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사랑은 의심과 오해를 넘어 더욱 깊고 성숙해졌다. 민준은 이제 지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작은 꽃에 물을 주는 모습,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그는 지혜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다. 민준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지혜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였고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축하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민준과 지혜의 관계는 재건된 성벽처럼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그동안 잃었던 신뢰와 사랑을 되찾았다. 민준은 지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희망의 집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을 넘어 자신의 사업적 수완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희망의 집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민준은 주말마다 지혜와 함께 희망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시설의 모든 직원들과 원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마케팅과 홍보 지식을 활용하여 희망의 집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희망의 집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쇄도했다. 민준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혜는 민준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함께하려는 모습에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다. 지혜 역시 민준의 옆에서 헌신적으로 희망의 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바이올린 재능을 활용하여 시설 내에서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함께 연주하며 그들에게 음악을 통한 기쁨과 희망을 선물했다. 지혜의 바이올린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아픔의 표현이 아닌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다. 희망의 집은 민준과 지혜의 노력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다. 낡고 협소했던 시설은 증축되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최신 의료 장비와 교육 자료들이 확충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회사에 희망의 집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는 회사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의 동료들과 상사들은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거에 냉철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민준은 온화하고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지혜에게 자신의 직업적 성공만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와 함께 희망의 집에서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시설 원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이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혜는 희망의 집 증축기념 파티를 마친 후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했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희망의 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게 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혜야. 내가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았을 거야. 너를 의심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어나게 한 계기였어. 너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민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지혜는 민준의 품에 안겼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단단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깨달음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맞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지혜야. 나는 이제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민준은 지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을 완전히 씻어냈다. 민준은 지혜에게 앞으로도 희망의 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고 지혜는 그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민준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업무 시간 외에는 오로지 지혜와 희망의 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지혜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지혜는 민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희망의 집 원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민주는 지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 어떤 성공보다도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 냉랭하고 적막했던 공간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나섰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묻어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의심과 고난을 딛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민주는 희망의 집에서 만난 한 아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아이였다. 민주는 그 아이를 보며 지혜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지혜가 겪었을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휠체어 농구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이는 민준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민준은 아이의 성장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자신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민주는 지혜에게 자신의 진심을 끊임없이 표현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혜에게 따뜻한 포옹과 함께 사랑해. 지혜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속삭였다. 지혜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상대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이 되었다. 민준과 지혜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민준은 대기업 부장 자리를 내려놓고 희망의 집을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에 전념했다. 그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는 흔들림 없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적인 사업가의 욕망 대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 채워지는 보고서 대신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한때 의심했던 아내 지혜의 숨겨진 삶이 있었다. 지혜는 재단의 홍보대사이자 음악치료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희망의 집에서 배운 바이올린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소리였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의 수업은 항상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꿈과 열정이 되살아났다. 아이들은 지혜를 바이올린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잊었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금 불태웠다. 지혜는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다. 재단은 민준의 뛰어난 기획력과 지혜의 따뜻한 감성이 더해져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 각지에 희망의 집과 같은 시설들이 설립되었고, 더 많은 장애인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준과 지혜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민준은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며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내면의 공허함을 메웠고, 지혜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타인에게 빛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느 봄날, 민준과 지혜는 새로 건립된 희망의 빛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민준이 직접 기획하고 후원금을 유치하여 만든 곳으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도서관의 문은 넓고 경사로가 완만했으며 모든 책장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은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한때 성공만을 쫓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아픔조차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저의 아내 지혜는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저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을 읽고 꿈을 키우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혜는 민준의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준 사랑과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당당하고 멋진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찬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민준과 지혜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꿈이 딸과 사위를 통해 더욱 크게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제 온전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준과 지혜는 도서관 앞마당에 심어진 작은 묘목을 바라봤다. 민준이 직접 심은 것이었다. 묘목은 아직 작았지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다. 지혜야,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우리 희망의 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무를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잎사귀가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분명 그럴 거예요. 민준 씨, 우리처럼 이 나무도 비바람을 견디고 더 튼튼하게 자라겠죠. 우리 사랑도
이 나무처럼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의심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희생으로 승화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의 서랍 속에서 발견된 낯선 남자의 사진은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있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 빛나는 봄날을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제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관용의 가치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